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에서 오랫동안 빈뇨를 전문으로 진료해온 최진입니다. 중년 남성분들이 활력을 되찾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며 자신감을 회복하도록 돕는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부끄러워하실 필요 없고 약에만 의존하거나 혼자 고민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한 번은 72세 환자분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최 박사님, 저는 이렇게 살아온 지 50년이 넘었는데 요즘 뭔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아픈 것도 아니고 새로운 약을 복용한 것도 아닌데 대체 무엇이 제 삶의 질을 서서히 떨어뜨리고 있는 걸까요? 문제의 핵심은 자위행위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 방식에 있었습니다. 그분은 이 습관이 심혈관 건강, 전립선 기능, 성기능, 심지어 삶의 즐거움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여러분도 자위가 건강에 좋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60세가 넘으면 어떤 습관들이 경고 없이 몸에 해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중년 남성들이 자위할 때 흔히 범하는 실수들을 하나씩 짚어드리고 그 실수들이 여러분의 에너지나 성기능, 그리고 장기적 건강에 손상을 주기 전에 어떻게 바로잡아야 할지 알려드리겠습니다. 6번째 실수는 거의 모든 남성들이 저지르는 항목에 속합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아직 제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중년 남성에게 맞춘 실용적인 조언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에 알려주시고 개선점이나 원하시는 주제가 있다면 피드백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은 더 나은 콘텐츠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첫 번째 실수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실수는 최근 몇 년 사이에 더욱 흔해졌고 우리의 뇌와 신체가 쾌락에 반응하는 방식을 서서히 바꿔놓고 있습니다. 바로 선정적인 영상물에 대한 과도한 의존입니다. 수년간 진료하면서 저는 많은 남성분들을 만났습니다. 주로 60대 후반에서 70대 초반이신 분들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제 앞에 앉아 이렇게 말하셨죠. 최 박사님, 저는 이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감각이 무뎌진 것 같은데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저는 그분들께 간단한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은 선정적인 영상물을 얼마나 자주 보시나요? 이 질문을 드리면 대부분의 분들이 순간 눈빛을 피합니다. 부끄러워서가 아니라 그것이 해로울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60세가 넘으면 뇌의 도파민 시스템, 즉 쾌락과 동기를 조절하는 기능이 예전만큼 민감하거나 탄력적이지 않습니다. 빠르게 전환되는 자극적인 영상물을 지속적으로 시청하는 것은 뇌에 과도한 자극을 가하는 행위와 같습니다. 이런 자극이 반복되면 뇌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무감각 상태로 적응하게 됩니다. 그 결과 한때 즐거웠던 일이나 진정한 친밀감에서 느꼈던 불꽃이 점점 사라집니다. 감각이 둔해지고 신체의 반응도 예전보다 느려집니다. 겉보기엔 건강해 보여도 내면에서는 깊이 연결되고 감정을 느끼는 능력이 점차 약화됩니다. 더 안타까운 점은 많은 중년 남성들이 자신을 탓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나이가 들어 감각이 둔해졌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원인은 나이가 아니라 과도한 자극에 있습니다. 이때 뇌의 반응 체계를 재조정하지 않으면 이러한 무감각 상태는 수년, 심지어 수십 년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전보다 민감도나 만족감이 줄었다고 느낀다면 그냥 넘기지 마세요. 바로 이 첫 번째 실수가 원인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다음 실수는 더 흥미롭습니다. 이번에는 무엇을 보느냐가 아니라 어디서 하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많은 남성들이 전혀 인식하지 못하지만 환경 역시 신체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대표적인 예가 화장실에서 하는 습관입니다. 겉보기에는 무해하고 편리해 보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중년 남성들이 화장실은 단순한 위생 공간이 아니라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나만의 공간이라고 말합니다.
문을 잠그고 혼자 있을 수 있으니 심리적으로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이죠. 그러나 변기에 앉은 자세, 특히 장시간 구부정하게 앉아있는 습관은 생각보다 훨씬 해롭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액순환은 건강의 핵심인데 특히 성기능과 전립선, 오르가슴 후 회복력 모두 혈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하지만 변기에 오래 앉아있으면 골반 부위로 가는 혈류가 제한되고 전립선이 압박되며 골반저근이 과도하게 긴장됩니다. 이는 나이가 들며 약해지는 신경에 추가적인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수많은 환자들을 통해 이 패턴을 관찰했습니다. 60대 후반이나 70대 초반 남성 중에는 배뇨 후 잔뇨감, 약해진 소변줄기, 방광 배출의 어려움, 또는 사타구니 주변 불편감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이 증상들이 오랜 습관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비뇨기과 전문의로서 검사 결과와 환자들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겉보기엔 단순한 이 자세가 오랜 시간에 걸쳐 친밀한 관계, 성기능, 그리고 배뇨 건강 전반에 걸쳐 서서히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해결책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지 딘식이 필요합니다. 습관의 문제를 자각하는 것이 회복의 첫걸음입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낯설지 않게 들린다면 이제 환경을 바꿔보세요. 서 있거나 편안히 기대어 눕거나 골반 부위가 자유롭게 순환할 수 있는 자세를 취해보는 겁니다. 여러분의 전립선은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답박을 멈춰달라고 말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번 실수가 놀라웠다면 다음 이야기는 더 흥미로울 것입니다. 많은 중년 남성들이 자신도 모르게 저지르고 있는 습관으로 쾌감을 추구할 때마다 오히려 몸의 감각을 둔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별표 세 번째 실수, 서두르는 행위 별표입니다. 특히 오랜 세월 동안 스트레스 속에서 살아온 분들이나 일을 빠르고 조용히 처리하는 데 익숙한 분들에게서 자주 나타납니다. 자위 행위를 일종의 빨리 끝내야 하는 일로 여기고 충분히 느끼거나 즐길 가치가 있는 순간으로 보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신체가 스트레스 상황에서 이전처럼 잘 반응하지 못합니다. 생리적, 감정적으로 모두 그렇습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최 박사님, 저는 그냥 빨리 끝내고 싶습니다. 천천히 즐길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서두르는 습관은 신경계를 긴장 상태로 몰아넣고 심박수를 급격히 높이며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이로 인해 몸은 편안함이나 만족감, 그리고 옥시토신, 도파민, 세로토닌 같은 행복 호르몬을 충분히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결국 오르가슴은 느끼지만 진정한 보상은 얻지 못하게 됩니다. 만족감 대신 공허함을, 활력 대신 피로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 뇌와 몸이 쾌락은 빠르고 피상적이며 단절된 것이라고 학습한다는 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민감도가 떨어지고 흥분을 유지하기 어려워지며 배우자와의 관계에서도 감정적 연결이 약해집니다. 많은 이들이 이를 단순히 나이 탓으로 돌리지만 사실은 서두르는 습관 때문입니다. 이 습관은 잠깐의 해방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들을 서서히 빼앗아 갑니다. 속도를 늦추세요. 모든 순간에 의미를 부여하고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공간을 자신에게 허락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몸은 여전히 깊은 만족감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숨을 고르고 잠시 멈추세요. 인생에는 더 이상 결승선이 없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이 있을 뿐입니다. 이제 현재의 존재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대부분의 남성들은 자신이 가진 가장 중요한 근육 그룹 중 하나를 간과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릅니다. 이 근육은 발기 강도부터 배뇨 조절까지 모든 것을 조정하는 핵심 시스템입니다. 별표 네 번째 실수, 골반저근의 무시 별표입니다. 많은 남성들이 골반저근이라는 단어조차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근육은 몸의 중심이자 특히 60세 이후에는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방광,
전립선, 성기를 지탱하는 기초이며 발기 오르가즘 배뇨 조절의 핵심 동력을 담당합니다. 이 근육이 약해지거나 무시되면 그 영향은 서서히 그러나 심각하게 나타납니다. 저는 한 60대 후반 환자를 기억합니다. 그는 전직 운동선수이자 자랑스러운 아버지였지만 성기능 저하로 고민하며 제게 왔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최 박사님, 저는 식습관도 좋고 꾸준히 운동도 합니다. 그런데 뭔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는 젊을 때 강했던 자신의 골반저근이 지금은 거의 잠들어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겁니다. 오랜 세월 동안 앉은 자세로 생활하며 하복부에 지속적인 압력을 가했고 결국 이 부위를 소홀히 하면서 감각의 단절과 기능 저하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자위 행위를 할 때 골반저근을 사용하지 않거나 더 나쁜 경우 아랫배에 불필요한 힘을 주는 것은 전립선에 부담을 주고 그 부위를 지탱해야 할 근육을 약화시킵니다. 이러한 패턴이 계속되면 서서히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변 누출, 배뇨 후 잔뇨감, 발기력 저하, 그리고 오르가즘의 강도 감소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 변화는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해마다 조금씩 조용히 진행됩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 근육은 다시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소변을 참을 때 사용하는 근육을 가볍게 조이는 연습을 통해 인식과 힘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간단한 습관은 신체 기능의 회복뿐 아니라 자신감의 회복으로도 이어집니다. 자신감에 대해 말하자면 인생의 이 시기에는 작은 변화나 부족한 활동조차 신체 전체의 균형을 흔들 수 있습니다. 특히 빈도, 즉 얼마나 자주 자신을 자극하느냐는 생각보다 훨씬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실수, 너무 높거나 낮은 빈도. 이 문제는 많은 중년 남성들이 쉽게 말하지 못하는 주제입니다. 어떤 이들은 너무 자주 하는 것 아닐까 걱정하고 다른 이들은 너무 오래 안 해서 문제일까 조용히 고민합니다. 수치심, 혼란, 그리고 오래된 조언들 속에서 많은 60세 이상의 남성들은 외롭고 불확실한 길을 걷게 됩니다. 제가 진료 현장에서 본 결과 두 극단은 모두 해롭습니다. 너무 자주 하는 경우 습관이나 무료함 또는 해소되지 않은 감정 때문에 몸이 점점 따라가지 못합니다. 에너지가 줄고 전립선에 불편감이 생기며 회복 시간이 길어집니다. 또한 점점 진정한 친밀감에 대한 흥미를 잃고 욕망이 아니라 습관으로 행위를 반복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신경계가 둔해지고 활력이 서서히 소모됩니다. 반대로 완전히 멈추는 경우도 있습니다. 약물 복용, 건강 문제, 종교적 신념, 혹은 이제 나이가 많다는 생각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몸도 다른 시스템처럼 규칙적인 순환이 필요합니다. 성적 자극은 오르가즘이 없어도 생식기로의 혈류를 유지하고 신경 말단을 활성화하며 발기력을 보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런 자극이 장기간 사라지면 위축이 일어나고 욕망이 줄어들며 몸과 감정의 연결이 점차 닫혀버릴 수 있습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60세 이상 남성에게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의 의식적이고 집중적인 자위 행위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 빈도는 혈액순환과 호르몬 균형을 유지하면서도 피로를 유발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규칙이 아니라 자기 인식입니다. 몸은 나이를 먹을수록 더 조용히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를 들을 줄 아는 것이 핵심입니다. 빈도가 적절하더라도 한 가지 흔한 실수는 그 모든 노력을 무효로 만들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은 본능적으로 그렇게 행동하지만 그것이 신경을 손상시키고 몸의 균형을 흐트러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실수 6. 과도한 압력 또는 힘의 사용. 이것은 제가 중년 남성들에게서 가장 자주 그리고 가장 파괴적인 형태로 목격하는 실수 중 하나입니다. 좌절감과 혼란을 느낀 많은 환자들이 제 앞에 앉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감각이 줄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전 같지 않아요. 그 이유는
단순히 나이가 아니라 몸을 혹사시키는 방식으로 쾌감을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최 박사님, 예전만큼 강렬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 뒤에는 대부분 자신도 모르게 오랫동안 이어온 한 가지 습관이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자위 행위 시 과도한 압력을 사용하는 습관입니다. 나이가 들면 신체의 민감도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감각을 되찾기 위해 더 세게 쥐거나 강한 자극을 주려는 경향이 생깁니다. 하지만 사실 몸은 그 반대의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힘을 주는 것은 감각을 되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각을 무디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음경의 신경은 매우 섬세합니다. 특히 60에서 70대 이후에는 더 취약해집니다. 강한 마찰, 과도한 압박, 혹은 너무 거친 표면에 의존하는 행위는 신체적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미세한 조직 손상, 탄력성 저하, 피부 아래 흉터가 생기면서 혈류장애, 발기시 통증, 심지어 음경의 변형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한 번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조용히, 조금씩 누적되어 어느 날 문득 차이를 느낄 때는 이미 손상이 시작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 문제는 신체적인 차원을 넘어 심리적인 영향도 미칩니다. 남성이 쾌락을 얻기 위해 싸워야 하는 것처럼 느끼게 되면 쾌락의 본래 즐거움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그것은 치유가 아닌 투쟁이 되어버립니다. 이런 심리적 패턴만으로도 몸은 이완하지 못하고 감각을 받아들이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따라서 더 부드럽고 섬세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몸을 존중하고 무리하지 않는 습관을 들이세요. 미래의 자신이 그 결정을 분명히 고마워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다룬 것은 신체적 혹은 기술적인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실수는 그보다 훨씬 깊은 정신적, 감정적 차원에 있습니다. 중년 남성에게 가장 흔하면서도 가장 파괴적인 실수입니다. 실수 7. 감정적 연결 또는 의도의 결여. 이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아차리기 어려운 문제이자 가장 마음 아픈 실수입니다. 자위 행위의 빈도, 방법,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행위를 할 때 어떤 감정을 느끼는가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중년 남성들은 자기 만족을 단순히 기계적이고 습관적인 행위로 여기기 시작합니다. 감정도, 의도도, 따뜻함도 없는 행위로 변해버립니다. 때로는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조용한 도피가 되거나 아무 생각 없이 반복하는 행동으로 굳어집니다. 저는 60대, 70대 남성들과 대화하며 늘 같은 말을 듣습니다. 예전 같지 않아요. 이제 왜 해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들의 몸은 여전히 잘 작동하지만 그들의 마음이 그곳에 있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감정적 연결이 끊기면 신체적 기능도 둔화됩니다. 자위 행위가 감정적으로 단절될수록 신경계는 무심한 쾌락에 익숙해지고 결국 도파민과 옥시토신 같은 긍정적 호르몬의 분비가 줄어듭니다. 결과적으로 오르가즘은 남지만 그 후의 만족감은 사라집니다. 이렇게 되면 쾌락이 혼자 조용히 즐거움 없이 하는 일이라는 인식이 굳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꼭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혼자 하는 행위라도 의미 있고 집중적이며 긍정적인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노화된 몸과 다시 연결되는 순간이자 수치심이 아닌 감사함 속에서 자신을 받아들이는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전히 여러분의 것이고 여전히 느낄 수 있으며 여전히 소중합니다. 요약, 과도한 압력은 감각을 되살리는 것이 아니라 파괴합니다. 감정 없는 습관적 행위는 신체와 마음의 연결을 끊습니다. 부드럽고 의식적인 접근을 통해 몸과 감정을 다시 연결하세요. 이제 우리는 2부까지의 모든 실수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것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일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여러분이 어떻게 몸의 힘과 자신감, 활력을 다시 회복하고 연결하는지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말입니다.
이제 앞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지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큰 그림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몸은 여전히 여러분에게 말을 걸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보셨다면 저는 단순히 의사로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여정을 진심으로 존중하는 사람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년 동안 저는 수많은 훌륭한 남성들이 침묵 속에서 고통을 견디는 모습을 봐왔습니다. 그들은 나이를 탓하고 시간을 탓하며 심지어 자신을 탓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나이가 들면서 몸을 어떻게 돌봐야 하는지 배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성적 쾌락과 정서적 연결에 있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중년 남성들이 자위 행위 중 흔히 저지르는 7가지 실수를 들었습니다. 이 실수들은 게으름이나 무지 때문이 아니라 오랜 습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과거에는 효과적이었던 방법이지만 몸은 세월과 함께 변한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류순환은 느려지고 전립선은 더 민감해지며 신경계는 강한 자극보다는 부드러운 배려를 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은 단순한 쾌락이 아닌 별표 의미 있는 경험 별표를 갈망하게 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자신을 만지는 행위는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을 통해 위로를 얻고 편안함과 쾌락을 느끼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관심을 잃고 서두르며 자신과 단절될 때 시작됩니다. 과거의 방식이 언제까지나 통할 것이라고 믿는 태도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보세요. 지금까지의 모든 실수, 즉 과도한 영상물 의존, 잘못된 자세, 성급한 행위, 골반 근육 사용의 부족 또는 과다, 작거나 너무 드문 빈도, 과도한 압력, 감정 없는 습관적 행위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별표 단절 별표입니다. 이것이 진짜 위협입니다. 나이가 아니라 욕망의 문제도 아닙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자신의 몸, 쾌락, 활력과의 연결을 잃어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희소식이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전히 여러분과 대화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조금 더 조용하고 반응이 느릴 수 있지만 그렇다고 멈춘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여전히 관심과 돌봄, 그리고 존중을 필요로 합니다. 마치 오래된 클래식 자동차처럼 나이가 들수록 관리 방식은 달라지지만 그 가치는 결코 줄어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월이 더해질수록 더 소중해집니다. 그렇다면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세요. 더 부드럽게, 더 집중적으로 몸의 감각을 다시 배우는 것입니다. 습관 대신 의도를, 수치심 대신 호기심을 가지세요. 결과를 쫓지 말고 지금 느껴지는 감각을 존중하세요. 잠시 멈추고 깊게 숨쉬고 느끼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안에는 여전히 연결의 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 연결은 여러분 자신 안에도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 속에도 남아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60대, 70대, 심지어 80대 남성들이 노화를 끝이 아닌 변화의 과정으로 받아들인 후 다시 건강과 친밀함, 활력을 되찾는 모습을 수없이 봐왔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다시 느낄 자격이 있고 다시 회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 가장 은밀한 부분에서도 의식적이고 강인하며 온전하게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회복입니다. 결국 이 여정은 단순히 실수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에 여전히 존재하는 조용한 힘을 되찾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힘은 여전히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이제 배운 것을 일상 속에서 조금씩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의 최고의 날들은 과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보살핌, 지혜, 그리고 자부심으로 새로운 단계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이 메시지가 필요한 또 다른 남성과 공유해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